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TV 굿쌤입니다. 오늘은 2차 부등식에 관련된 영상 올릴 건데요. 2차 부등식은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형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하나의 개념으로 해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게 다 다른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머릿속에 외워야 될 유형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해서 2차 부등식이 어렵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념 하나 확실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그 개념을 이해해서 유형에 적용하는 연습만 하시면 부등식, 2차 부등식은 완벽히 해결됩니다. 뭐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이 영상에서 개념 확실히 잡으시고 그 다음 영상들부터는 그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X축, Y축이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런 2차 함수의 그림을 제가 하나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X축의 함수식입니다. X축의 함수식은 아니죠.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 X축이라는 것은 Y가 0이 되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Y는 0이다라는 방정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럼 이 윗부분은 Y가 0보다 큰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점의 값의 Y 값을 생각해 보면 0보다 큰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또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Y 값들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Y가 0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하나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그 다음에는 살짝 응용한 것들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부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자, 이 부등식에서는 이 2차 함수를 생각해 보면 이게 Y인데 지금 이게 Y라는 애인데 Y가 0보다 큰 부분의 X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 부등식은 X에 대한 부등식이죠. 얘는 원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풀면 X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함수 그래프로 판단하시면 Y가 0보다 큰 부분, 결국 얘가 Y니까 Y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보면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그 점들에 해당하는 X값을 나에게 말해줘 라는 뜻이므로 알파보다 X가 알파보다 작은 부분 또는 X가 베타보다 큰 부분, 이게 바로 저 부등식의 답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은 얘도 Y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식이 Y 값이 0보다 작은 얘네들을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건 그 부등식은 X에 대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X값이 나온다. 그럼 Y가 0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그 X값들을 찾아주자. 그래서 X는 알파랑 베타 사이겠네.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어야 되는 거지만 방정식도 그냥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자, 얘는 뭘까요? y는 이라는 이 함수와 y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같아져야 된다. 연립방정식이다 이거죠. 그럼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뭡니까? 교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프상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의 교점. 그래서 x는 알파와 베타. 이렇게 두 개의 값만 구해지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풀게 되면 결국 이 파란색 줄 3개만 한번 봅시다. 방정식 하나랑 부등식 2개를 풀어봤는데 방정식의 근이 부등식의 포인트점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알아도 고민하지 말고 이거 크다, 이거 작다 이런 거 고민 안 하시고 바로 그냥 답 구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요 관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됐던 부등식은 방정식의 해부터 구하고 그 방정식의 해의 이쪽 부분이냐 아니면 이쪽 부분이냐만 결정해주면 부등식은 끝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의 기본 개념을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지운 다음에 진짜 2차 부등식의 경우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의 6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x축이 x축이다. 이게 x축이다 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2차 함수라는 애는 6가지 경우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래로 볼록한데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에 접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리고 위로 볼록하면서 안 만나는 경우, 위로 볼록하면서 접하는 경우, 위로 볼록하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2차 함수와 이 x축의 관계는 이 6가지 그림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만나는 점을 알파라고 잡아 볼 거고 얘를 알파, 베타, 얘를 알파, 베타라고 잡아 보겠습니다. 물론 이 2차 함수식을 이렇게 잡아 볼 거예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잡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들은 이 6가지 그림 중 어떤 그림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돼야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것. 그 판단하는 것까지만 해내면 답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2차 부등식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된다? 이 6가지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인지를 찾아낸다. 두 번째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럼 내가 구해야 될 부분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아니면 그 값이냐 그것만 찾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2차 부등식은 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하나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 되는 그림이다. 그럼 이 윗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차항이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아래로 볼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 되는 이 아랫줄은 최고차항이 음수가 돼야 된다. 요거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세로줄, 얘네 둘은 x축과의 관계를 봤을 때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x축과의 교점이 없다. 즉 방정식이라고만 할게요. 방정식에 해가 없다. 해라는 건 실근을 의미할게요. 여기서는 실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방정식에 해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겠네.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교점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방정식에 실근이 중근이 된다. 중복된 근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 같은 경우는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인 애들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편의상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얘를 5번, 얘를 6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0보다 작은 부분을 구해보세요. 기본 문제죠. 이런 기본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떤 그림인지를 찾아야 된다. 그럼 어떤 그림인지 찾으려면 알아야 될 건 두 가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첫 번째, 그 다음에 판별식입니다. 여기선 4분의 D를 써볼게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음수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을 대충 그려봅니다. 조그맣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없겠네. 그럼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두 번째 판단하시면 됩니다. 판단 어떻게 판단하냐? 자, 작은 게 있냐 이거야. 작은 게 뭐보다? x축보다 작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자, x축이 여기 있는데 이 x축 여기는 윗부분이죠. 큰 부분. 여기가 작은 부분이죠. 작은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므로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 아니 좋아하지는 않겠죠.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k-1에 x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항상 성립, 모든 x에 대해서 성립,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0보다 큰 게 항상 성립하는 그림은 뭐지? 1번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왔다.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0보다 항상 크거나 아니면 0보다 큰 거랑 같은 것까지 있어도 돼. 그래서 1번, 2번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번과 2번 그림이 되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최고차항인 k-1 얘는 양수여야 돼. 왜?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별식 4분의 D 써볼게요. 그러면 4K제곱 마이너스 2배의 K-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까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부등식 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2차 부등식이냐 라는 말이 나왔다면 얘는 뭐가?
1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얘가 2차 부등식인지 그냥 부등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K가 1이 아닐 때랑 K가 1일 때로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는 거. 이 다음번 영상에서 선생님이 문제들 보면서 다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2차 부등식의 기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렸던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0보다 큰 거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0보다 작은 거다. X축에 있는 게 0과 같은 거다.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는 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중에 무엇인가,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어떤 그림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게 첫 번째고,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 0보다 그럼 작은 게 있냐 없냐, 아니면 반대로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판단을 먼저 해야죠. 항상 0보다 큰 게 뭐냐? 저거다 또는 얘다. 그걸 보고 조건을 거꾸로 찾아가는 그 2가지 유형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2차 부등식 충분히 다 마스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 개념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